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 맛.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오늘도 전해드리겠습니다.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윤동현, 박혜연입니다. 최근 겨울을 맞아서 추위도 추위지만 정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농촌진흥청이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가축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이 한우나 젖소 같은 가축도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게 되면 호흡기 질병과 또 안구 질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가축을 축사 안으로 들이시고요. 그리고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서 외부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축사물통에 물 공급이 잘 되고 있는지 매일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물통도 자주 청소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코에 점막이 건조하면 미세먼지가 체내에 남아있기 쉽고요. 또 공기 중에 세균과 바이러스도 쉽게 들어올 수 있어서 좀 축사를 소독해서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환기를 하지 않으면 또 그렇죠. 축사 내 암모니아 같은 유해가스로 인해서 여러 질병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축산 농가들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앞으로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은 농업에 관한 뜨거운 주제를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키워드 플러스 순서인데요. 그리고 오늘의 축산물로 황금 대제를 맞아서 인기는 높아졌지만 가격은 떨어지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의 본격적인 순서 경매시황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반입량부터 살펴보시죠. 과일 2,057톤, 과일과채 955톤, 일반 채소 5,292톤 들어왔습니다. 총 8,306톤 들어왔고요. 전일과 비교했을 때보다 3,078톤 정도 더 증가했네요. 월요일이다 보니까 반입 물량은 많이 늘었고요. 배추부터 보겠습니다. 398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165톤 들어왔었는데 전일보다 물량은 한 232.9톤 정도 증가했네요. 배추 10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2,662원, 최고가는 2,900원, 최저가는 2,5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전일 시세 2,556원이었습니다. 오늘은 2,600원대까지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전일보다 106원 더 올랐습니다. 배추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15일 3,323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격은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1월 중순, 1월 18일 때는 2,500원대까지 시세는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날을 기점으로 소폭 상승세 나타내면서 오늘은 2,66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남 해남군이 2,190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남 무안군은 1,784원에 낙찰됐고요. 전남 진도군도 보겠습니다. 2,39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구마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133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100.3톤 들어왔었는데요. 전일보다 32.64톤 더 늘었습니다. 고구마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5,866원입니다. 최고가 46,000원, 최저가는 35,500원을 기록했고요. 오늘 시세 35,866원입니다. 전일 3만 원대 시세였는데 전일보다 시세는 더 상승했습니다. 등락가 보시죠. 5,432원 더 올랐습니다. 고구마 10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입니다. 1월 17일 28,05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은 하락과 상승을 계속해서 좀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1월 17일 기점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 다시 상승세 타면서 35,86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충남 당진군 27,468원입니다. 네, 전남 영암군은 28,684원. 충남 예산군은 39,501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욱도 보겠습니다. 12.69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7.717톤을 기록했었는데요.
전일보다 4.97톤, 약 5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아욱 4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344원, 최고가는 11,700원, 최저가는 9,1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전일 시세 9,906원이었습니다. 오늘은 만원대까지 시세는 더 올랐습니다. 등락과 비교해 보시죠. 438원 더 오르면서 평균가 오늘 1,344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역시나 그래프로 확인해 봐야겠죠. 1월 18일 8,055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격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오늘 1,344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역시나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욱 경기 여주시가 9,428원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광주시는 7,959원, 경기 이천시는 7,964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어서 과일 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품목부터 살펴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395톤 들어왔습니다. 네, 전일 69.32톤 들어왔었고요. 오늘 물량 많이 늘었습니다. 325.7톤 더 증가했습니다. 사과 부사품종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보겠습니다. 35,019원입니다. 최고가는 5만 원, 최저가는 26,5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전일 시세 45,000원대였습니다. 오늘은 45,000원대인데요. 전일보다 한 1,124원 정도 하락한 가격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승과 하락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죠. 1월 17일 47,000원의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 바로 다음 날 65,000원까지 상승하면서 또 이 기간 동안에는 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지금 계속해서 가격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5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3일 38,000원대 시세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1월 10일 때 26,801원까지 시세는 다시 낮게 형성이 됐었고요. 그래도 다시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평균가 35,019원입니다. 네, 다음 살펴볼 품목은 감귤입니다. 771.8톤 들어왔네요. 전일 607톤을 기록했었는데요. 전일보다 164.8톤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한라봉 3kg 상품 기준 평균가 16,526원입니다. 최고가는 21,000원, 최저가는 14,0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오늘 시세 16,526원입니다. 전일 15,479원이었고요. 전일보다는 1,047원 정도 더 올랐네요. 네, 한라봉 3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1월 15일 14,000원의 시세 형성한 이후 상승과 하락을 나타냈다가 1월 17일 기점부터는 계속해서 지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보시죠. 최고가 21,000원입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역시나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28일 12,118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1월 3일, 1월 초반대에는 또 17,665원까지 시세는 상승세를 나타냈었고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다시 하락세를 좀 보이다가 1월 7일 기점부터는 조금씩 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다시 좀 상승세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었고요. 오늘 16,526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렇게 농산물 경매 시황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특별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키워드 플러스라는 순서인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농업하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시대적 또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농촌이나 농업, 농식품도 함께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 플러스에서는 농업에 관한 이야기를 키워드를 통해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농산물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업지원팀의 최재욱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팀장이 나오셨으니까 먼저 키워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키워드부터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키워드 오늘 농식품 기술 사업화입니다. 농식품 기술 사업화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키워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농식품 기술 사업화란 쉽게 말씀드리면 문자 그대로
농식품 분야에서 기술로 사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예. 특화 같은 기술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아직 우리나라 그 농업 분야는 그 관심도가 좀 낮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네네. 최고의 기술력이야말로 사업 성공의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농식품 분야도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사업화를 해야만 성공 가능성 및 지속 가능성이 좀 높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최소한 이제 실패의 확률을 좀 낮출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좀 정착이 돼야 될 사업화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농식품 기술 사업화로 얻게 되는 효과는 무엇이 있는지도 듣고 싶은데요. 예, 그 효과를 말씀드리려면 아무래도 제가 근무하고 있는 재단의 성과를 좀 말씀드리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네. 지난해 사업화 성공률이 41.8%였는데요. 거의 선진국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그 사업화로 농산업체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17년도에는 51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요. 작년에는 무려 700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우리 농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는 농식품 기술 사업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업화에 관해서 특정 농산물인 당근과 연계지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당근 경매 시황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근 반입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99톤이 들어왔습니다. 전일은 113.4톤이 반입됐는데요. 전일보다 85.57톤 반입량이 증가했습니다. 당근 20kg 상품 평균가 23,029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4,000원, 최저가는 22,000원입니다. 자, 전일은 22,000원대, 그리고 오늘은 당근 평균가가 23,000원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상승했는데요. 721원 오른 23,029원에 거래됐습니다. 당근 최근 일주일 최고가 그래프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5일에 28,000원의 시세를 보였습니다. 이 시세가 최근 일주일 중에는 가장 높은 시세였는데요. 이 흐름 자체가 하락 흐름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월 19일 같은 경우에는 23,000원, 또 일주일 기간 중에 가장 낮은 시세였고요. 하지만 이틀 뒤인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00원 정도 뛰면서 24,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범위를 넓혀보겠습니다. 최근 30일 평균가부터 짚어볼 텐데요.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3152원의 시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세가 바로 다음 날 4일 뒤군요. 28일 22,000원대 시세를 보이면서 최근 30일 평균가 놓고 봤을 때는 가장 낮은 가격을 보였는데요. 이후에 등락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의 흐름 자체는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있는데요. 1월 21일 오늘은 23,000원대에 거래가 됐습니다. 산지별로 짚어보겠습니다. 당근 제주시입니다. 28,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제주 서귀포시입니다. 19,436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소매가라도 살펴보겠습니다. 당근 무세척 1kg 상품 평균가는 3,437원, 최고가 4,980원, 최저가 2,400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소식 들어보기 전에 얼마 올랐는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전일보다 14원 오른 3,437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소매가를 살펴봤고요. 이제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연결해서 당근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동네 1호 팜캐스터 이경화 팜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락동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자, 대명절 설을 앞두고요. 지금 가락동에는요, 아마 이번 주가 가장 바쁜 한 주가 될 텐데요. 그 시작 바로 월요일 가락동에서 펼쳐지는 경매 상황 오늘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평소보다요 좀 채소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물량들이 반입된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요 주황빛 채소의 대명사 바로 당근에 대한 경매 상황 꼼꼼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아니 변호사님, 예. 지금 평소보다요 지금 네. 반입된 이제 차들을 보니까 네. 좀 더 빨리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예. 좀 오늘 분위기 전반적으로 좀 어때요, 가락동에? 이번 주 설 명절 대비해서 물량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락시장 좀 막힐 정도로 좀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물량이 과일하고 야채하고 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예. 정말 많이 들어오나 봅니다.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를 3번을 반복하셨네요. 예. 네. 자, 우리가 좀 밖으로 나왔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저녁에 날씨가 살짝
살짝 좀 풀린 것 같아요. 네, 아침보다 풀렸습니다. 미세먼지도 좀 살짝 사라진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좀 채소가 좀 활기를 띈 모습인데 오늘 살펴볼 게 우리 당근이잖아요. 네, 당근 없이 못 산다는 경매사님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요? 예. 오늘도 드셨죠? 먹었죠, 당연히. 네, 그래요. 네. 당근? 당근. 네, 그렇습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함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경매사님 문제 들어갑니다. 네. 빨리 맞춰주셔야 예. 돼요. 2초 만에. 예. 현재 당근의 주 출하 지역은 1, 2. 제주도. 좀 늦었어요. 아, 다시 한번. 제주도. 그렇습니다. 지금요 가락동에 반입되는 이제 당근들이 거의 대부분이 제주도에서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네, 원래 다 제주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육지 지역은 다 끝났고요. 예. 제주도에서 지금 주출하되고 있습니다. 네. 예, 제주 구자 지역에서 정확히. 예. 어때요? 지금 제주도 지금 분위기는 좀 어때요? 아, 제주도 분위기는 뭐 이제 거의 뭐 한 60% 이상 거의 수확이 다 끝났고요. 지금 뭐 거의 중하품 위주로 좀 많이 좀 반입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네. 좋은 당근들은 모래 당근들은 다 저장이 들어가 있고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좋은 당근들은 저장이 들어가 있다고 예, 하는데 예, 그럼 예. 우리가 품질 부분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예, 예. 될 것 같아요. 예, 예. 당근 준비해 오셨죠? 아, 예, 가져왔습니다. 예, 예. 자, 좀 보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가락동에 반입되는 당근 품질은 좀 양호한 편이에요. 어때요? 아, 지금은 뭐 좋은 당근들은 다 저장 들어 있어서 그 좋지 않은 중하품 위주로 지금 흑당근 위주로 좀 많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럼 좀 좋은 당근, 예. 또 좀 떨어지는 당근의 좀 아, 차이가 그래요? 확연하게 좀 날 것 같은데 보면서 한번 짚어주세요. 네. 아, 이거 이제 모래 당근인데요. 이거는 지역은 저기 구자 한동 지역 당근인데 이 모래 당근 깔이 좀 이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쁘죠? 이제 못생긴 당근 이런 당근입니다. 같은 당근이라도 네. 참 못생겼죠. 아니 예. 같이 좀 비교 좀 해주세요. 아, 이거 예. 불량 당근입니다. 제가 마트에서 보던 게 늘 이런 거 사 먹었는데 맛은 좋아요. 맛있어요. 예, 예. 예, 맛은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맛은 좋은데 네. 일단 어떻게 이 털이 안 좋은 건가요? 털이 많네요. 털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보고요. 예. 좀 진짜 희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 예, 예, 이게 곱고 하게 좋은 당근인데 그러니까 특징은 일단 좀 곱게 쭉쭉 예, 잘 예, 뻗어야 예, 예, 되고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깔 좋고. 색택이 좋아야 그렇지, 되고. 색대가 좋아야 되고. 예, 맞습니다. 이런 당근의 좀 가격 차이가 좀 확연히 좀 나나요? 좀 나죠. 크게는 뭐 5,000원, 음. 작게는 뭐 2, 3,000원. 그 정도 편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 크게 좀 많이 나네요. 네, 예. 자, 전반적으로는 지금 가격을 살짝 뭐 짚어주셨는데 예, 예. 일단 좀 오늘 경매 상황을 좀 자세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왜냐하면 당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명절에 네. 주 재료로 가장 많이 또 쓰이는 것 중에 그렇죠. 하나거든요. 예, 예. 잡채 들어가고요, 잡채 들어가고. 갈비 들어가고요, 갈비 들어가고. 또 뭐 들어가죠? 전에 들어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박김치 들어가고. 김치 들어가고.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김치는 안 들어가고 나박김치 들어가죠.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요리는 못해가지고. 네, 비타민 C가 파괴된다 그래가지고 예, 예. 김장에는 안 알았어요. 들어가죠. 몰랐어요. 하여튼 우리 경매사님 집요하십니다. 일단 아, 예, 예. 다양하게 명절에 쓰이는 게 당근인 만큼 일단 경매 상황 특히 이번 주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예, 예. 시작 경매 상황이 가장 이제 궁금한데 예. 한번 짚어주세요. 네. 아, 금주는 이번 주 금일은 반입량이 좀 전반적으로 좋은 당근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흑당근 위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시세가 없습니다. 소비량이 크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소비가 이렇게 가격 형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좀 가격이 지난주하고 좀 비교를 해주자면 어느 정도 좀 편차를 보이나요? 지난주에는 27,000원에서 뭐 좋게 3만 원까지 나왔는데 금주에는 후반부터 19,000원에서 좋은 당근 25,000원까지 이렇게 시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크게 많은 정도 하락했습니다. 네. 예. 산재 계신 분들이 지금 뭐 이 정도 27,000원, 8,000원까지 가던 게 지금 19,000원 예, 예, 정도까지 예, 예. 지금 하락을 했으면 꽤 많이 떨어져 있는데 경매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아니에요. 네. 손 어디 있어요? 손. 여기 있습니다. 예, 손을 한번 번쩍 그렇게 좀 네. 반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방송 끝나고 산재 계신 분들이 네. 꽤 많은 연락을 해온 걸로 알고 계십니다. 제주 분들이 네, 예. 주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잘 팔으라고.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잘 좀 팔으라고. 말이 너무 많다 그러네요. 말이 많다. 가격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지금 가격 형성이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리면 안 될까요? 그럼 한 손만 들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네. 경매사님 전반적으로 좀 가격이 너무 많이 하락했는데 네. 이런 지금 좀 추이가 언제까지 좀 지속될 것 같아요? 아마 네. 이번 주 주중까지는 시세가 이렇게 가다가 주후반부터는 아무래도 설 명절 대비해서 시세가 좀 뭐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승해야죠. 올라야죠. 네. 예, 예. 소비가 예년만 못한 거예요? 어때요? 아, 예년만 못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요식 업체라든지 뭐 지금 업체들이 좀 발주량이 없다 보니까 좀 소비가 좀 없습니다. 네. 예. 손. 네, 내릴게요. 손 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소비가 좀 예년만 다 안 된다고 하지만은 사실 뭐 여성분들이요 가공식품으로 당근 같은 경우에는 좀 당근 주스 많이 또 챙겨 예, 예, 먹거든요. 예, 근데 예. 그만큼 또 뒷받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네. 예.
좀 생식으로 좀 많이 나가야 되기 생식으로 많이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예. 자, 명절 앞두고 그래도 가장 많이 들어가는 주 재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농가 출하 전략이라든지 좀 어떤 말씀 전해주고 싶으신가요? 예, 항상 뭐 하는 얘기지만 좋은 선별을 하셔가지고 중량도 그렇고 속박이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선별 해주시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예.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네. 네. 항상 해도 부족하면 없는 게 바로 선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좀 날 추운데 또 이렇게 경매 상한까지 꼼꼼히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산지에 계신 분들 가격이 너무 하락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으실 거예요. 네. 우리 제주도 분들에게 좀 힘낼 수 있는 제주도어로 네. 좀 응원의 메시지 한번 전해드릴까요? 제가 리드할게요. 네, 우리 제주 삼촌들 뭐죠? 힘내세요. 네. 힘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경매상 꼼꼼히 짚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네. 주도 한번 나와주세요. 그래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당근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봤습니다. 소비도 좀 예년 같지 않고요. 또 가격이 꽤 많이 하락한 좀 부분을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하지만 명절을 앞두고 또 소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몸에 참 좋은 당근, 우리 방송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 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가락동에서 당근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본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생방송 가락동 365 농업에 관한 이슈를 키워드로 풀어보는 키워드 플러스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가 농식품 기술 사업화인데요. 이 농식품 기술 사업화에서 또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의 역할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한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팀장님. 네, 저희 회사 이름이 좀 길죠? 네, 어렵네요. 네, 농식품 분야 그 연구 성과가 실용화되는 것을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시고요. 네. 기술 사업화의 분야에 대한 지원도 하고 창업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기술 사업화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 이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기술 이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이제 기술을 개발하려면 굉장히 시간과 돈과 많은 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농촌진흥청의 연구기관, 농촌진흥청과 같은 그런 연구기관들의 기술을 이전하는 데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농산물을 사업화했을 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 부분인데요. 농가 소득에는 좀 어떤 도움이 될까요? 예,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말씀드릴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예,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저희 그 재단 지원 업체 중에서 어떤 지원 업체가 있냐면은 못생겨서 이제 유통되지 못하는 네. 그런 이제 버려지는 농산물을 이제 가공해가지고 재가공해서 이제 판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농가에선 아무 이제 소득이 없었던 건데 그런 게 이제 소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농산업체의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농가가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개발과 사업화가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실제 당근을 활용한 제품을 만들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찾아가 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생방송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포터 서부배입니다. 여러분 당근하면 요리하고 생으로 먹고 볶아 드시기 바쁘셨잖아요. 하지만 오늘은요 제주 구좌 당근의 훌륭한 변신을 지켜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지금 따라오세요. 진짜 맛있겠다. 어머머, 당근이요, 당근. 오, 진짜 당근이다. 대박. 네, 한번 맛보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당근 소금빵입니다. 당근 소금빵이요? 네. 와. 사장님, 이 당근빵이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SNS에서도 막 올라온다고 들었거든요. 토끼 모양의 머리띠를 하고 당근 먹는 모양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SNS에 지금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보고 멀리서도 많이들 찾아오고 계세요. 야, 그러면 요 놈이 많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얘긴데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만큼 팔리는 거예요? 성수기에는 한 300개 정도 나갔고요. 6시 정도면은 빵이 다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좋았어요.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엔 그냥 모양만 당근 아니야 하실 분들이 계세요. 혹시 모양만 당근 아니냐 이런 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반죽에 들어가는 물의 양을 다 당근 착즙 100%로 만들고 있습니다. 물이 전혀 안 들어가요. 수입도 써보고 국산도 써봤는데
구자양 당근이 그 중에서 제일 달콤하고 향도 좋고 맛이 진해요. 이렇게 당근빵을 만드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작년 10월에 구자양 당근 디저트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어떻게 인기가 많이 있었고 저희가 대상을 받게 됐어요. 대상을 받으셨어요. 네. 가끔 당근빵이 나왔습니다. 우와. 냄새부터 고소함이 여기 탁 펼쳐지는데요. 따끈따끈따끈. 뜨거워요. 예. 아, 이거 보여드려야 돼. 요게 각 구워서 이렇게 바사사삭 하면서 이렇게 잘린 느낌. 이게 속은 쫄깃쫄깃하고요. 겉은 바삭바삭하면서 당근이 은은한 향이 느껴지네요. 당근빵이 이렇게 맛있고 인기가 좋으니까 제 생각에는 수입도 올라가셨을 것 같아요. 이 당근 소금빵을 팔면서 매출의 30% 이상이 오른 것 같아요. 돈 많이 버셨겠어요? 야, 그렇다면요, 이 당근빵도 많이 팔릴 뿐더러 그럼 당근 농가들도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당근빵이 팔리는 만큼 농가의 당근도 수익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농가도 좋고 저희도 좋고 같이 좋습니다. 나눈 거 뭐 이렇게 포장할까요? 구경을 나눌까요? 네. 잠시만요. 당근빵을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많이 사시네요. 네. 당근만 들어간 빵이다 보니까 당근 평소에 애들이 안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이기도 좋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커피랑 먹기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당근빵을 네네네네네.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주 구자 당근으로 만든 당근빵을 통해서 제주 당근의 매력을 한층 더 올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당근은 밥상에서 식재료가 아닌 그 이상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매력적인 맛있는 당근빵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서보배였습니다. 네, 영상으로 이 당근 소금빵을 봤는데 일단 굉장히 좀 귀엽고요. 네, 그러니까 네. 저도 빨리 맛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흙에 꽂은 듯한 이 당근빵 이 진열 방법까지 정말 좀 예쁘고 독특했는데요. 이래서 아마 당근빵이 지금 사랑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역시 요즘은 아이디어가 그러니까요. 돋보여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자, 지금 화면으로 본 이 당근빵의 원료가요. 바로 제주 구좌 당근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당근을 알리기 위해서요. 구좌 당근을 알리기 위해 또 발벗고 뛰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전화 연결해봤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구좌 당근을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창익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이 네, 구좌 당근으로 농식품 개발뿐만 아니라 또 구좌 당근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주인공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이 홍보나 기획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이전까지는 사실 당근이 이렇게 다채롭게 활용이 된 적은 좀 없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제주의 구좌 지역이 전국 당근의 생산량이 한 60% 이상 하는 최대 산지면서 이제 80% 이상이 구좌에 이게 직접 돼 있는데요. 예. 당근을 재배하기 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원료의 가치로서는 또 영양도 풍부한 채소여서 예,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좀 마케팅을 하는 게 농가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린 당근빵이 탄생한 것도 이 구좌 당근 알리기 일환이었던 행사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근을 가장 맛있게 저도 먹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 네.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당근을 가장 잘 키우시는 분들, 가장 또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 또 잘 맛있게 먹어주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진행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이 결국에는 도내외 관광객들 대상으로 저희 구좌 당근 홍보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고 관련 전문가분들이 다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의 이런 당근에 대한 사랑이 끝이 아니고요. 구좌 당근 활용해서 농식품이나 또 가공 제품도 생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품에 관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네네. 저희가 제주 구좌 당근을 활용한 주스 이외에도요.
이제 공산품으로 뭐 마스크팩이라든가 네. 비누 그리고 뭐 핸드크림 그다음에 이런 관련 제품들도 저희가 생산하고 있고 요즘에는 지역의 그 예술가분들 통해서 당근 관련된 소품들도 저희가 또 발굴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도 화면으로 지금 봤는데 뭐 마스크팩이나 비누는 저는 굉장히 생소한데 한 번쯤 좀 보고 싶다는 생각, 사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벌써부터 드네요. 자, 구자당근의 장점이 아주 잘 살아있는 제품들인 것 같은데 물론 이런 가공품들이 농가에 당연히 좀 도움이 되겠죠? 네네. 그 가공을 위해서 적합한 뭐 품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수량들 이런 것들 이제 사전에 약속해서 계약 재배할 수 있는 계약 재배가 이제 활성화되고요. 그럼 이제 안정적인 원물 공급이라든가 그리고 농가분들은 또 그냥 안심하고 농사를 지으시면 농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농가 소득 증대로 자연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중에 농가 소득 증대가 확실히 가장 기분 좋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럼 요즘에는 구자당근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지요? 네네, 저희 구자당근을 이제 주제로 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그리고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 이런 사업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당근을 이제 당근을 소재로 사업을 한 지 이제 한 10여 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네네. 그래서 이게 구자당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로드맵들을 만들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욕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역시나 요새 최근에 이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에서 저희가 당근 원물이라든가 네. 가공품을 좀 판매하는 일들 그리고 아까 이제 소개해 주셨던 저희 당근 주산지에서 이제 개최되는 당근 페스티벌 같은 행사를 통해서 좀 더 이제 소비자들과 이제 저희가 좀 이제 호흡하고 싶은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는 당근 디저트 전문 이제 판매점 카페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구자 지역이 당근 특구 정도로 좀 지정이 돼서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뭐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당근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화면으로 그 카페가 나오니까 어딘지 너무 궁금하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당근을 테마로 한 카페라면은 뭐 한 번쯤은 다들 가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들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 말고도 좀 목표하고 계신 부분이나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네. 저희가 지금 최근에 오픈한 당근 카페를 중심으로 저희 지역을 당근 복합 지역 문화 단지를 좀 구축하고 싶은 이름이 있습니다. 네. 당근 밭 그리고 뭐 저희가 돌담이 또 되게 유명하거든요. 제주도에는. 네네. 저희 이제 당근 페스티벌 이런 것들과 같이 더불어서 전국적으로 이 제주 구자당근이 참 맛있고 또 그곳에 가면 꼭 한번 가봐야 될 곳이라라고 이렇게 좀 평가받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앞으로 구자당근을 통해서 이 노력하신 부분 또 계획하신 분들이 성공을 거둬서 또 좋은 반응이 계속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당근을 활용한 사업화 사례를 좀 들어봤는데요. 뭐 농산물을 활용한 기술 사업화 사례들로 또 다른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방금 당근 사례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러게요, 네. 뭐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보니까 당근 빵인데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빵, 여러 가지 캐릭터를 빵으로 만든다거나 그런 기술도 있었고요. 쌀빵 기술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외에도 뭐 저희 현미로 만든 현미 시리얼이라든지 뭐 석류를 활용한 진액 등 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새싹보리 관련 사례도 있었는데요. 새싹보리가 아무래도 숙취 해소하고 지방간 개선 효과가 있다고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제 기술 이전을 받아가셨는데요. 녹즙 회사에서 받아가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관련 매출이 올해 한 10억 정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우리 농산물이 다양한 형태의 제품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소득을 함께 올리고 있는데요. 현재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농식품 기술 사업화 동향은 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제가 말씀드릴 분야로는 조금 어렵기도 한데 그냥 현재의 소비 트렌드하고 좀
비슷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농식품 그 가공도 간편식이나 웰빙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1인용 소프장 샐러드, 네. 샐러드 배송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인삼과 홍삼 뭐 그런 품목도 좀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네네. 과일 품목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주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있던 주류가 아닌 새로운 그 저알코올이라든지 무알코올 뭐 그런 쪽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재단에서도 이제 사과를 이용한 맥주 뭐 그런 걸로 이제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거나 그런 업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판로 개척이나 마케팅 부분 관련해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 건가요? 농식품 이제 판로 개척이라든지 마케팅은 사실 네. 기술 사업화의 저는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이제 좋은 기술로 아무리 이제 비용을 많이 투자를 하더라도 네. 이게 팔리지 않으면은 이제 소용이 없다고 저는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업화를 이제 시작할 때부터 이제 어떻게 판로 개척을 하겠다, 어떻게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좀 이제 생각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품력 개선이라고 해가지고 포장을 이제 멋지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능성 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MD 만날 기회가 뭐 농산업체 부분은 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MD를 만나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이제 저희가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팀장님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 사실 가장 이해가 쉬운 것은 또 현장 분위기를 만나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한 대형마트에서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파악해서 시장 친화적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일종의 시범시장 테스트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결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서보배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서보배 리포터. 생방송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포터 서보배입니다. 오늘 이곳은요. 이 농가의 가공 제품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는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1차 생산부터 2차 가공까지 모두 농가가 직접 추진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자, 도움 말씀을 주실 분 모셔볼 텐데요. 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마케팅지원부장 김윤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부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곳이 안테나숍이라고 해서 이 소비자분들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볼 수 있는 마켓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매장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계기로 만드셨는지 궁금해요. 네, 이 안테나숍은 경기도 네. 그래서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농가가 직접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을 가지고 네. 제품 생산된 물건을 이곳에서 판매함으로써 생산자는 대형 유통을 확대해주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에게 가격싼 물건을 제공함으로써 네. 여러 가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가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 안테나숍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부장님이 많이 떨리시나 봅니다. 네. 자, 부장님, 제가 잠깐 와봐도 여기 뭐 고추장도 있고 치약도 있고 다양한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네. 30개의 농가에 127개 제품 이 정도면 농가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울 것 같은데요. 예. 예, 농가들은 이곳에 입점함으로 해서 이 장벽 높은 유통 매장에 쉽게 입점을 저희 유통진흥원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농가는 자부심과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자기네들은 아주 자부심, 커다란 자랑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는 희망과 포부가 가득한 곳이군요. 예. 긴장되십니까? 자, 예, 긴장을 좀 조금, 풀어보시면서. 자, 뭐니 해도요. 중요한 건 이 농가 소득의 증대와 또 판로 개척이 중요할 텐데요. 좀 있으면 설이 다가옵니다. 예. 이제 설을 맞춰서 또 집에도 안 가시고 또 엄청난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신다면서요. 예, 특히 이번 설 명절에는 이곳에서 판매되는 안테나샵에서 1+1 행사를 초과해서 3만 원 이상 구매자들에게 상품권을 증정함으로 해서 소비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을 해주시면은 소비자들은 흡족한 소비 만족을 느낄 것을 확신합니다. 확신하십니까? 예. 더 많이 준비하실 예, 것입니까? 더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상품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김윤수 부장님과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자, 이제 이곳은 소비자들과 함께 많은 의견을 나누는 곳이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이렇게 직접 오셔서 구매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좀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그럼 다음에 인터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우수 농식품을 발굴해서 팔로 개척까지 힘쓰고 있는 따뜻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뜨거운 현장 여러분에게 전해드렸고요. 저는 지금까지 농식품 판매 현장의 리포터 서보배였습니다. 설을 맞아서 여러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희는 계속해서 최재욱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농산물 활용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다 보면요, 적용되는 이런 특허 기술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좀 여기에 대한 지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현재 농식품 관련 기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사과를 이용한 맥주 같은 것도 있었고요. 네. 예, 그런 이제 특허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거나 전화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오프라인으로는 저희가 이제 전화로 이제 저희한테 주시면은 방문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받게 되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 부분은 농가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희 재단에서는 네네. 올해 관련 예산을 한 120억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있는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농식품 R&D 지원 같은 경우에 이제 특허를 이제 만드시는 분이라든지 사업화를 기획하는 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예.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린 시제품 같은 거를 아까 이제 제조 당근빵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당근빵 시제품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비용, 재료비라든지 빵 틀 같은 거를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더 붙여가지고 말씀드리면은 판로 개척, 마케팅 판로 개척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같은 경우는 그런 상품력을 개선한다든지 네. 그런 포장 디자인을 조금 달리한다든지 그런 사업도 있고요. 해외 수출도 굉장히 저희가 눈여겨볼 부분인데요. 네네. 해외 수출을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농업기술 농기계제 효과 검증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농업인들이 이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필드 테스트를 한다거나 그러면서 이런 효과가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실험실 데이터로 이제 마련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넘어서서 최근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창업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예. 저희 실용화재단에서는 농식품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6개 A 플러스 센터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창업 지원, 자금, 판로 그런 걸 저희가 컨설팅도 해드리고 일정 부분 이제 도움 드리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사업이 지금 공고 중에 있으니까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연락하면 이렇게 또 다양한 농가에 대한 소식과 또 창업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식품 기술 사업화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키워드 플러스 함께해 주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업지원팀의 최재욱 팀장님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 플러스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돼지고기 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돼지고기 살펴보기 전에 전반적인 축산물 시황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주요 축산물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한우 경락 두수입니다. 2,658마리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가격이나 반입 물량은 집계되지 않아서요. 전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전국 경매 가격입니다. 한우 평균 지육 100g 기준이고요. 1월 18일 금요일 1,730원에 낙찰됐습니다. 목요일은 1,794원이었고요. 3.6% 하락한 가격입니다. 네, 계속해서 거새우 지육 100g 기준으로도 보겠습니다. 1월 17일 목요일 1,857원이었는데요. 금요일은 1,807원으로 전일과 비교했을 때 2.7원 정도 7% 하락한 가격입니다. 네, 계속해서 비거새우 지육 100g 기준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 1월 17일 목요일 1,524원, 금요일은 1,418원이었고요. 이 가격 7% 정도 또 떨어진 가격이었네요. 네, 계속해서 전국 평균 경매 가격 유구 지육 100g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목요일 1,134원, 금요일 1,118원이었습니다. 전일 대비 1.4% 하락한 가격이고요. 닭 도매 가격입니다. 닭고기 kg당 금요일 3,175원이었습니다. 목요일은 3,111원이었는데요. 목요일보다 금요일 2.1% 상승한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달걀 도매 가격도 보시죠. 특란 10개 기준입니다. 목요일 994원, 금요일 1,008원이었습니다. 네, 전일보다 1.4% 상승한 가격이네요. 네, 이어서 돼지고기 도매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평균 경매 가격입니다. 돼지 지육 kg당 목요일 3,384원이었고요. 금요일은 3,289원이었습니다. 네, 2.8% 하락한 가격이고요. 계속해서 지육 경매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탕박돈 kg 기준입니다. 목요일 3,384원, 금요일 3,289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일보다 2.8% 하락한 가격이었네요. 네, 지금부터는 오늘의 축산물인 돼지고기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농협축산지원부의 이성철 차장 나와주셨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 축산정보 양팀의 이성철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가 이 황금 돼지 해입니다. 그런데 이 돼지고기가 폭락으로 양돈업계 걱정이 참 많아졌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네. 지금 뭐 어느 정도 하락한 걸까요? 그래서 작년 9월까지 제주제외 탕박 지육 가격은 키로당 4,517원으로 전년 추정 생산비 4,000원을 웃돌았으나 10월부터 가격이 지금 하락하여서 네. 올해 1월 16일 기준 3,230원까지 하락하여 생산비 중 약 800여 원 낮은 수준입니다. 이 생산비 기준보다 낮은 가격이면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가격 하락의 요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생산량 증가와 네. 그다음에 수입 돈육 급증, 돼지고기 소비량 감소가 겹쳐 가격 하락을 부채질했는데요. 예. 작년 10월에서 12월 3개월간 돼지 도축두수는 전년 동기 대비 13.5%가 증가했고 수입 물량 또한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공급량은 증가한 반면에 경기 침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회식 문화 감소, 삼겹살 구이 문화 주춤, 김장철 및 연말 송년회 돼지고기 수요 감소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 정말 여러 가지가 겹쳤네요, 지금 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농협과 한돈협회가 함께 또 돼지고기 하락에 따른 자구책을 지금 마련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농협에서는 돼지고기 소비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을 위해 작년 11월과 12월 전국 단위 돼지고기 할인 행사를 실시했고 지난주에는 전국 양돈농협 조합장 협의회를 개최하여 생산 조정과 소비 촉진 기금 10억 원을 조성키로 의결했습니다. 한돈협회에서도 작년 11월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대적인 할인 행사와 함께 한돈 자조금 30억 원을 투입하여 네. 체화 부위인 돼지, 뒷다리살 1,549톤을 비축키로 하는 등 돼지 가격 안정을 위해 농협과 한돈협회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농협과 한돈협회의 노력과 대책이 좀 하루빨리 가격 안정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경매 현장 분위기 어떤지 들어볼 텐데요. 음성 공판장의 김욱 경매사와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매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욱 경매실장입니다. 네, 뭐 앞서 전문가와 함께 돼지고기 가격 상황 살펴봤는데요. 지금 좀 예, 걱정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맞습니다. 경매 상황 좀 어떻습니까? 예, 오늘 뭐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됐습니다. 네. 네, 이렇게 돼지 가격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 이유부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돼지고기 값이 오늘 이제 경매 중간까지는 지난주에 비해서 지난주 평균 가격이 이제 14일부터 18일까지 평균 가격이 3,157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경매 중반까지는 이제 상승했는데 최종적으로 평균 가격이 이제 2,990원이 나와서 가격이 지난주 대비해서 하락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상승이 아니라 하락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농가의 시름은 계속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설 명절 앞두고 있잖아요. 1월 돼지고기 가격 전망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예, 지금 설 대목을 앞두고 있지만 이제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선물 세트나 이제 제수용으로 이제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데 돼지고기는 거의 그 제수용이나 또 선물 세트로 쓰이지 않고 또 지금 이제 학교 방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식 소비도 감소하고 또 돼지고기 값은 이제 기온하고 비례한다고 하는데 날씨가 따뜻하면 이제 야외 캠핑용 삼겹살이나 목살, 구이 소비가 늘어나는데 지금 이제 겨울철이니까 또 그런 소비도 없고 해서 악재가 지금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육도 좀 많고요. 네. 참 이런 분위기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설 명절 대목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돼지고기를 좀 소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설 명절 선물로 보통 한우고기도 많이 합니다만 돼지고기로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경매사님께서 추천하시기에는 돼지고기 어떤 부위가 선물로 좋을까요? 예, 저희 집안 식구들은 이제 그 명절 때마다 돼지고기를 좋아해서 집안 식구들이 모이면 꼭 이제 삼겹살, 목살 이렇게 구워서 먹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인데요. 명절에 이제 가정용 선물은 뭐 삼겹살, 목살, 또 앞다리살, 또 뒷다리살 다 좋습니다. 이게 모듬으로 이렇게 선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앞다리살은 겨울철에 묵은 김치찌개 좋지 않습니까? 또 등심은 이제 학생들 돈가스, 또 후지사람 불고기, 그리고 이 건강에 좋은 그 삶은 돼지고기 수육은 뭐 모든 부위로 이렇게 요리하시면 좋습니다. 예. 네, 이 경매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돼지고기 부위 잘 확인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설 명절에 좋은 선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산물 경매 상황까지 생생하게 전해주신 김욱 축산물 경매사님 오늘 전화 연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김욱 경매사와 함께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생산량 증가가 가격 폭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돼지고기 사육 마리수는 얼마나 되고 있나요? 네, 그 작년 말 기준 사육 마리수는 1,150만 마리로 전년 말 대비 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지금 1월 돼지고기 등급 판정 마리수는 얼마나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등급 판정 마리수 또한 전년보다 0.7%에서 3.2% 증가한 161만 마리 내지 165만 마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가격이 떨어지게 된 요인 중 하나는 아무래도 이 돼지고기 수입량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수입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또 이제 1월이죠. 이 1월이 어떨지도 좀 전망 좀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사상 최대치인 46만 4천 톤으로 전년에 비해 25.7% 증가했고요. 예. 네. 금년 1월에는 국제 가격 하락으로 전년보다 다소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뭐 생산량뿐만 아니라 수입량까지 계속해서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니까 정말 여전히 걱정인데요. 지금 여기에 더해서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의 돼지고기가 또 많은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 부분도 되게 걱정이 되는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네. 전국 양돈농협조합장 협의회에서 수입 돈육의 국산 둔갑 판매 방지를 위해서 내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을 방문하여서 원장님께 수입 돈육 취급업소에 대해 설 전유 및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위반 합동 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네. 양돈농가와 소비자를 위해서는 이 협의 자체가 정말 잘 해결이 돼야겠네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MSY, 이 MSY가 모돈 마리당 연간 출하 마리수라고 하는데요. 이 MSY가 양돈 선진국보다 낮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그 양돈 선진국인 덴마크 경우는 MSY가 28.1도 이상입니다. 근데 예. 우리나라는 평균이 17.6도이기 때문에 한 10.5도가 덴마크가 높은 상황인데요. 이와 같은 차이가 국내 양돈장의 시설 노후와 그다음에 돼지 유행성 설사병인 PED, 그다음 PRRS 등 질병 감염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종동 개량 및 사양 기술 등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경쟁에 강화를 위해서 종동 개량, 사육 기술 향상, 시설 현대화, 질병 청정화 등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가 이 기해년 황금돼지 해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돼지 해를 맞아서 자체 복원 개발한 돼지 품종이 또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건가요? 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네. 황금 돼지해를 맞이하여 20년간의 복원 사업을 통해 우리 돼지를 개발했는데요. 축산업을 진흥하는 진정한 돼지라는 의미의 축진 참돈, 축진 듀로,
우리 흑돈, 난축, 맛돈 등 4개 품종이 개발됐습니다. 육질이 뛰어나고 맛과 증채성 등 경제 형질이 우수하여 돼지 생산성과 품질이 뛰어나 국내 양돈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일조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설 명절입니다. 이 설 대비 등급 판정 마리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던데요. 어느 정도로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설 전 2주간 등급 판정 마리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4.1% 많은 75만 7천 마리로 전망됩니다. 사실 양돈동가 지금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이럴 때 사실 마케팅, 다양한 마케팅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준비하고 있는 마케팅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 돼지를 맞이해서 네. 농협 안심 한돈에서는 돼지갈비를 이용한 한돈 양념육 세트를 새로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고 한돈협회 또한 한돈몰에서 다양한 가격대의 돼지고기 선물 세트를 판매하면서 한돈 골드바 증정 및 경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한 백화점에서는 일반 돼지에 비해 육질과 마블링이 뛰어난 듀록이라는 품종으로 프리미엄급 선물 세트를 준비하여 판매하는 등 유통업체마다 설 명절 우리 한돈으로 만든 선물 세트 판매 확대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을 앞두고 정말 다양한 마케팅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설이 끝난 이후에 올해 돼지 사육 마리수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설 이후인 3월 모돈 마리수는 후보등 입식 증가로 전년 말보다 많은 107에서 109만 두로 예상되고 예. 사육 마리수 또한 전년 동기보다 1.3에서 3.1% 많은 1,130에서 1,150만 마리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 2019년 그러니까 상반기죠. 등급 판정 마리수와 시세는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실까요? 네, 사육 득수 증가 영향으로 올 2월에서 6월까지 등급 판정 마리수는 전년 동기간에 비해 1.2% 증가한 710만 마리로 전망되고 생산량 또한 증가하여 2월부터 6월까지 도매 가격은 전년보다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황금 돼지입니다. 양돈 농가의 시름이 좀 덜어질 수 있도록 돼지고기 많이 드시면 좋겠고요. 설 명절 선물로 돼지고기 또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소비자들을 위한 소매가 시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주요 농산물의 소매가 시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월동배추입니다. 한 포기의 상품 평균가 2,554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전일보다 24원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양배추입니다. 한 포기의 상품 소매가 평균가 3,004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최고가 3,580원, 최저가 2,500원입니다. 전일보다 80원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시금치입니다. 1kg 상품 평균가 4,606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전일보다 81원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생강입니다. 1kg 상품 평균가 15,790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전일보다 14원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토마토인데요. 1kg 상품 평균가 4,695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전일보다 75원 하락했습니다. 배 신고 품종 10개 상품 평균가 38,449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167원 전일보다 오르면서 38,44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축산물도 살펴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이고요. 금요일 8,223원이었는데 오늘은 8,206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한우 불고기도 보시죠. 기준은 똑같고요. 오늘 4,356원에 판매됐네요. 돼지 삼겹살입니다. 100g 기준 똑같고요. 1월 18일 금요일 1,732원, 오늘은 1,750원 오른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돼지 목살입니다. 100g 기준 같습니다. 1월 18일 금요일 1,677원에 판매됐고요. 오늘은 1,694원으로 전일보다 더 오른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네, 이렇게 축산물 시황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올해 2019년은 황금 돼지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돼지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눈앞에 보이는 음식을 다 먹어치운다, 조금 더럽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참 우리 돼지에 대한 오해가 좀 극심한 부분이었잖아요. 맞아요. 이 부분에 반전이 좀 있는데요. 대부분의 양돈 동간 사료를 제한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준다고 해요. 근데 이 돼지가 적정량만 먹고 그 이상을 또 먹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공간만 충분히 확보해 준다면
돼지는 잠자리나 배변 장소를 가릴 줄 아는 나름 깔끔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돼지에게 갑자기 미안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네, 돼지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은 이제는 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농업 생산액 중에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우리나라 축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돼지인데요. 오해하지 마시고 황금 돼지에 맞이해서 또 돼지에 대한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농협축산지원부의 이성철 차장님 역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내일 이 시간에는요, 다다기 오이와 사과 그리고 무에 대한 시세 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시기 바랄게요.